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 돈의 진짜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0원일까요? 틀렸습니다. 이미 7,000원, 아니 6,000원 밑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언론도 전문가도 다들 곧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진짜 제2의 IMF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고음은 수도 없이 울렸지만 우리가 설마 하며 귀를 막았을 뿐입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 영상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를 읽어주는 채널 경제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된다고 떠들고 주식시장이 반등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 한번 채우려고 하면 1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사과 한 알에 5,000원이 넘고 동네 식당 국밥 한 그릇에 15,000원을 내야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내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물건값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환율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어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표가 비싸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오는 모든 것들, 기름, 밀가루, 옥수수, 심지어 매일 먹는 소고기까지 전부 20%에서 30% 더 비싸게 사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결국 국내 물가가 폭등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금이 오르면 크게 분노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그냥 요즘 세상 살기 팍팍해졌다고 한숨만 쉬고 맙니다. 이게 바로 국가와 거대 자본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입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여러분의 통장에서 소문 없이 돈을 훔쳐가는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도둑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은퇴자 이만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만수 선생님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은퇴 자금으로 5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연 3% 이자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겠다고 안심하셨죠. 1년에 1,50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니까 최소한의 밥값은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이 5%를 훌쩍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만수 선생님의 원금 5억 원은 1년 뒤에 4억 7,500만 원의 가치로 무참히 쪼그라드는 겁니다. 은행에서 이자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 때문에 2,500만 원의 구매력을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결국 내 통장 잔고의 숫자는 그대로 5억 원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고기의 양은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난로 앞에 눈사람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서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40대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대리는 2021년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 벼락거지가 될까봐 두려워서 덜컥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 돈 2억 원에 은행 대출 5억 원을 끌어모았죠. 이른바 영끌을 한 겁니다. 당시 대출 금리는 연 2.5%였습니다.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 남짓 내면 되니까 부부 합산. 월급 500만 원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출 금리가 7%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던 월 이자가 하루아침에 29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원금은 갚아보지도 못하고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어짐을 넘어 부러질 지경입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은행에 갖다 바치고 나면 관리비 내고 밥 먹을 돈조차 부족해집니다. 외식을 줄이고 학원을 끊고 지갑을 꽉꽉 닫습니다. 김대리네 가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영끌족이 똑같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동네 상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50대 박 사장님이 운영하던 골목길 치킨집은 지난달에 결국 폐업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하는 상가, 월세와 훌쩍 뛰어버린 닭고기 식자재 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이 문을 닫으면 그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도매상도 휘청거립니다. 도매상이 휘청거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끔찍한 도미노 붕괴가 이미 우리 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민낯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집값만 오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지라고 매일같이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면의 진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아파트 숲을 지탱하고 있는 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입니다. 건설사들은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살 때부터 거액의 빚을 냅니다.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잔금을 받아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폭등하고 사람들의 지갑이 닫혔습니다. 새 아파트를 살 돈이 말라버린 겁니다. 지방부터 시작된 미분양 공포가 이제 수도권 한복판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덩달아 파산 위기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제1은행을 비롯한 거대 은행들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똑똑히 기억하시죠? 그 당시와 지금의 평행이론은 소름이 돋을 만큼 일치합니다. 환율이 방어선을 뚫고 치솟는 현상, 기업들의 연쇄부도 조짐,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까지. 단지 그 시절에는 기업들이 빚을 졌다면 지금은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그리고 가계가 18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는 반드시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쫙 빠져나가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바닥을 드러낸 갯벌 위에 서 있으면서도 조개나 죽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생존 수칙을 오늘 당장, 아니 지금 즉시 실행에 옮기십시오. 내일로 미루시면 늦습니다. 은행문이 닫히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빚, 바로 대출 통장입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열거나 은행에 달려가서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만약 변동금리라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목숨 걸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이자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자를 5% 넘게 주는데 한국이 3%만 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두겠습니까? 전부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환율은 1,600원, 1,700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 7%인 김대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내년에는 10%, 12%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뜻입니다. 한 달에 290만 원 내던 이자가 400만 원이 되면 그 집은 더 이상 스위트홈이 아닙니다. 가족을 옥죄는 지옥불이 됩니다. 약간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이자의 상한선을 막아두는 방패를 반드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존 수칙은 바로 달러라는 구명조끼를 입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원하는 휴지 조각이 되지만 달러는 금값이 됩니다. 1997년 IMF 때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 팡미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산이 2배, 3배로 불어났습니다. 폭락한 강남 아파트와 알짜 기업의 주식을 헐값에 주워 담으며 새로운 신흥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현금 비중에서 최소 20%에서 30%는 반드시 달러로 쪼개어 보관하십시오. 은행에 가서 달러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터치 몇 번이면 환전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이미 1,450원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요?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면 1,600원, 1,800원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건 투기 목적으로 돈을 벌자는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이 원화가치 하락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50대 박 사장님이 만약 식당 보증금으로 돌려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이라도 달러로 바꿔두었다면 환율 폭등 시기에 든든한 방어막이 되었을 겁니다. 달러 통장 하나 없는 분들은 지금 경제 전쟁터에 방탄조끼도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칙,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바로 지출의 뼈대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지금 당장 가위로 잘라버리십시오. 신용카드는 내 돈이 아닙니다. 한 달 뒤에 나에게 빚을 지는 아주 달콤하고 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신용카드 할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면 한 달에 16만 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할부들이 2개, 3개 쌓이면
결국 다음 달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아예 최저로 줄여버리거나 체크카드만 쓰십시오. 통장에 있는 돈만 쓴다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마트에 갈 때는 무조건 구매 목록을 적어가고 그 외의 물건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구독 서비스는 지금 즉시 해지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아끼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돈들이 모여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숨통을 트여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쓸데없는 체면칠해나 품위 유지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경제 폭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철저하게 방어하고 웅크려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달러라는 강력한 방패를 주고 신용카드라는 독사과를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일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며 유튜브나 보다가 잠드는 사람의 1년 뒤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위기는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한 사람에게는 일생일 때의 가장 큰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의 여신입니다. 이만수 선생님이 쪼그라든 5억 원을 보며 피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는 미리 준비한 달러와 현금으로 반토막 난 알짜 부동산을 쓸어 담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그리고 당신 가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노크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행동에 나서실 분들은 댓글로 결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존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